이슈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쉽게 다가갑니다. 오후에 뉴스 세포를 깨우는 시간, 뉴스 오후 시작합니다. 부실 잼버리 종료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은 스토킹 집단이 자신을 감시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림역 사건 모방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자, 그럼 쇼츠트랙부터 달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트랙은 이제부턴 직접 영향권입니다. 우리나라를 향해서 북상 중인 2호 태풍 카눈, 서귀포 남동쪽 약 270km 해상을 지나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주를 오가는 하늘길, 바닷길도 줄줄이 끊겼습니다. 잠시 후에 제주에 가 있는 취재기자에게 태풍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카눈은 내일 새벽 3시쯤 통영 남쪽 약 120km 해상까지 올라온 뒤에 내일 오전 9시쯤 우리나라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이후에 카눈은 내륙을 관통하고요. 금요일에 북한으로 빠져나갈 걸로 보입니다. 위험 반원인 영동과 영남 지방에 가장 강한 비바람이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우선 영동에는 최고 600mm, 영남에도 최고 400mm의 물폭탄이 쏟아질 수 있고요. 그 밖에 서울을 비롯한 내륙에도 최고 2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바람도 강합니다. 영남 해안에 초속 40m까지 가장 강하게 바람이 불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초속 25에서 30m 사이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산간이나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 지역에 계신다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등은 미리 결박해야 합니다. 태풍과 관련한 뉴스 속보도 꼭 챙겨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트랙, 잼버리 이동 중 버스 사고입니다. 오늘 낮 전남 춘천에서 스위스 잼버리 스카우트 대원 38명이 타고 있던 관광버스가 시내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자, 대원들은 어제 순천시 청소년 수련원 야영장에서 1박을 하고요. 서울로 가던 길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스위스 대원 3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순천시 관계자는 숙소가 없어서 전국에 분산 배치된 잼버리 대원 일부가 순천에서 1박을 했다고 했고요. 이후에 태풍 북상에 서울로 가는 길인데 사고가 났다며 치료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트랙은 롤스로이스 구속영장 신청입니다. 경찰이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서 길 가던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20대 남성 신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만입니다. 경찰이 체포 17시간 만에 신 씨를 석방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죠. 음주운전이 아니라 마약,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신 씨는 사고 직후에 경찰에 횡설수설하면서 저항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20대 여성은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내리자마자 비틀거리면서는 제가 술 취한 줄 알았어요. 정신이 나간 건지 박았으면 후진을 하던가 아니면 그래야 되는데 악셀을 한 번 더 밟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더 크게 다친 거예요. 자,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신 씨에게서 케타민을 포함해서 모두 7종의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앞서 신 씨는 병원에서 케타민을 처방받았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경찰은 신 씨가 케타민 등을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는지 확인하고 다른 마약 투약 여부도 조사해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트랙입니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 아시아계 가족을 향해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6일 미국 뉴욕의 지하철이고요. 이 영상을 보시면 10대 흑인 소녀 3명이 삿대질을 하면서 맞은편에 앉아있는 아시아계 가족들에게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 왜 저러고 있는 거예요? 보면 아시아계 가족들한테는 이제 어린이들도 함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봉변을 당한 가족은 미국 시민권자였고요. 이 부인이 한국계로 알려졌습니다. 11살 쌍둥이 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있던 10대 소녀들은 이 가족을 향해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 딸들 앞에서 때릴 수도 있다, 이런 악담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이제 다른 승객이 찍은 그런 영상인 거죠? 그렇죠. 예. 목격자가 찍은 건데 이 10대 소녀들이 영상을 찍은 승객까지도 공격을 했습니다. 이 폭력을 주변에 있던 승객이 말리면서 폭력 사태는 막았는데 뉴욕 경찰은 이 사건을 인종차별에 기만한 혐오 범죄로 보고 가해자를 찾고 있습니다. 네. 나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차별과 혐오 정말 멈춰야겠습니다. 네.
자, 쇼츠트랙 여기까지 달려봤고요. 이제 이동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위기 대응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네, 5시에는 뉴스 오후, 오늘도 뉴스룸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이제 저희 프로그램 시작하고 저랑 이제 인사만 하다가 계속 옆방에 계셨는데 제가 드디어 옆방으로 모셨습니다. 처음이죠? 네. 이쪽 분위기가 좀 더 따뜻한 분위기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빨간색이라고. 칭찬을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뭔가 빨간색이라 좀 익숙하긴 합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가 뭐 이렇게 특정 정당 색깔은 아니에요. 아니, 저도 그냥 빨간색이 편해가지고. 핑크색이라고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앞서 영상으로도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와중에 자화자찬 물음표 이렇게 좀 뽑아봤는데 잼버리 얘기입니다. 태풍이 이제 북상을 하면서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이 이제 어제부로 새만금을 모두 떠났고 이제 수많은 논란 끝에 어제 새만금에서 마지막 브리핑이 있었단 말이죠. 현장 마지막 브리핑이었는데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언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전 세계에 보여주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고 부산 엑스포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거여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어제부터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직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원래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 법인데 네. 이 말 한마디로 또 빈정상에서 사람 안 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 새만금에서 여러 가지 대처 문제가 계속 불거진 이후에 예.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예산도 좀 지원하고 발빠른 대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예. 국민들께서 좀 충분히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가장 많이 지탄을 받고 있는 여가부, 그 중에서도 여가부 장관이 예. 나와서 뭔가 자화자찬하듯이 우리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라고 예. 하면 설령 잘했다 하더라도 예. 그 곱게 불 구미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예. 오히려 저는 저 말이 더 국민들께서 예. 여가부에 대한 신뢰를 더 하락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해서 저는 예. 뭐 매우 부적절한 자화자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여가부 장관의 망언 퍼레이드가 너무 예. 정입 가경이다라는 퍼레이드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일단 성범죄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여가부 장관이 경미한 사안으로 보고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성범죄인지 모르고 이제 건물 침입 정도로 이제 경찰로부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예. 쉽게 말하면 성범죄가 일어난 그 내용 자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경미한 사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예. 저는 저 정도로 준비가 되지 않은 장관이 어떻게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이 큰 행사를 제대로 이끌어 왔는지가 참 의문이었습니다. 예. 저 성범죄 관련한 발언뿐만 아니라 예. 방금 우리가 앞서서 봤던 것처럼 이번에 한국의 위기 대응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 예. 이런 발언들을 지금 상황에서 할 거는 전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여가부 장관이 오히려 지금 이 사태를 수습하고 책임지고 잘 정리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지금 보면 외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외신 기자들이 그렇다면 이제 퇴영하는 예. 이 국제 참가자들에 대한 안전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예. 질문을 했더니 네. 오전에 회의하고 오후에 다시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런 식의 남탓 또는 뭐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외신 기자들이 오히려 충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굉장히 좀 국제적인 망신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김현숙 장관은 이제 앞서 뭐 멘트에도 나오지만 이제 부산 엑스포의 영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긴 했는데 글쎄요. 부산 엑스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로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조금 영향을 부산 엑스포의 유치에 좀 받지 않을까요? 지금 이런 상황이? 어떻게 적어도 보세요? 지금까지는 좋지 예.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이제 전 세계인들이 좀 주목하는 가운데서 예.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했고 네. 그 가운데서 여당과 야당이 내탓 공발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는 네. 대한민국 국가의 입장에서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엑스포 유치와 관련돼서도 예.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철수는 했지만은 예. 사후 대처들을 아마 전 세계인들이 볼 겁니다. 예. 이제 얼만큼 여기를 잘하느냐가 예. 관건이 돼야지 벌써부터 나서서 우리 잘했으니까 한번 봐주세요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세계인들이 그거 좋게 보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화자찬보다는 남은 기간 동안 얼만큼 이 잼버리를 잘 마무리할 것인가가 저는 더 중요한 포인트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박선민 위원께는 이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그 장관이 오늘도 이제 일일 브리핑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취소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뭐 이유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뭐 여가부 대변인도 파악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계속 좀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질타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보세요?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좀 책임 회피의 일종이라고 보여져요. 사실 여가부 장관이 이제 앞에서 제가 외신 기자들과의 그 질의응답 상황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모습이 많이 노출됐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 네. 뭐 사실 주무부처 장관이라고 하면 웬만한 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외신 기자들이 질문한 것들 중에 아 그거는 전북에 물어봐라, 지자체에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떠넘기는 것들도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정말 우리 정부가 좀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할 것은 외신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한국은 위기 대응이나 행사 관리가 잘 조직돼 있는데 이번은 엉망인 것처럼 보인다. 예. 라는 굉장히 뼈아픈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지적들을 받아들인다면 김현숙 장관이 지금 본인이 하는 말 한마디 하나하나 그리고 예. 본인이 지금 어떻게 신속하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잼버리를 그래도 좀 조기 퇴영하고 네. 사실상 파행이기는 합니다만 네. 조금이라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는 데 동력이 되어야 하는데 네. 오히려 지금 장관의 말 하나하나가 설화가 되면서 네. 오히려 국제사회에는 더 안 좋은 인식을 줄 수 있는 것 같고요. 국내에는 오히려 여가부에 대한 기대나 이런 네. 부분들이 아예 다 사라지고 있는 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로 좀 넘어가 볼 건데 이거 뭐 많이 나왔습니다만 작년에 이제 국정감사할 때 김현숙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자신만만한 태도로 답변을 했었거든요. 화면 좀 보여주시면 잼버리 뭐 잘 진행될 것 같냐? 물론이다. 태풍 폭염 대책 다 세워놨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이제 준비가 잘 되고 있다라고 장담을 해왔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왔으니까 그렇다면 이건 장관의 무능의 문제냐? 아니면 여가부의 문제냐? 즉 여가부가 이 행사를 맡은 것 자체부터 문제였던 것이냐? 어느 것이 더 문제였다고 보세요? 사실 이제 둘 다 문제라고 둘다 봅니다. 문제다. 일단 뭐 개인의 그러니까 여가부 장관 개인의 문제도 저는 분명히 있었겠지만은 그 여가부가 가지는 어떤 단점, 예. 여가부가 가지는 맹점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이런 사건들이 다 발로가 됐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성가족부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게 되면 어떤 업무들을 하는지 국민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예를 들면 네.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있고요. 네. 가족 정책과 관련된 일도 좀 하고 있고요. 청소년과 관련된 일도 좀 하고 있는데 예. 이 업무 간의 전문성이라든지 어떤 유기적인 연관성, 유기적인 업무가 잘 안 된다고 있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폐지론까지도 막 등장하고 있는 와중에 예. 사실 저는 여가부가 좀 이번에 욕심을 좀 냈다고 봐요. 여가부에 계신 이제 공직자들이 한 253명 정도가 되는데 예. 굉장히 다른 부처에 비해서 작은 예. 비율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 정도의 대규모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어떤 인적, 물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가부 장관의 무능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예. 이런 구조적인 제도적인 문제가 훨씬 더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여가부가 이제 작은 부서라는 건 이제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여가부에 맡겼단 말이죠. 근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잼버리가 예. 뭐 하루 이틀 만에 갑자기 여기서 개최를 하겠다라고 결정된 게 아니라 예. 사실상 몇 년 동안 뭐 유치부터 시작해서 확정되기까지의 오랜 기간이 있었고 예. 또 준비하는 시간이 꽤 길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윤 정부 취임 기준으로 보면 한 1년 3개월 정도 되는 것인데 예. 그렇다면 여가부 자체도 분명히 인수인계를 받았을 것이고 예. 본인들이 주관 부서라면 예.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1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해낼 수 있었다. 네, 공권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심지어는 우리가 이번에 이 여가부 장관만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문체부 장관, 행안부 장관에 대한 책임도 같이 거론하는 것은 예. 그들이 공동조직위원장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공동조직위원장으로 확대 개편을 한 면이 있어요. 예. 그리고 대통령은 직접 본인이 명예총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 전폭적인 예산 지원까지도 약속을 했단 말이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 차원에서의 일종의 서포트도 분명히 있었단 말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여가부는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무언가 인력이 투입되고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지휘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예. 이 부분에서 저는 장관의 역량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를 의심하고 있는 거죠. 어제 오늘 사이에 보도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잼버리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주말까지 하면 끝나는데 끝나고 나면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 등에 대한 이제 대대적인 감찰이 이제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면 이 감찰이 여가부와 전라북도 쪽에 좀 집중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부처까지 뭐 하긴 하겠지만. 뭐 아무래도 가장 이제 핵심적인 두 부처라고 하면 예. 기본적으로 여성가족부랑 지자체. 전북도 이렇게가 되니까 주요한 뭐 감찰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단순히 지금 이제 여가부만 문제라고 보진 않고 예. 지금 이번 잼버리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왜 거기가 새만금이어야 됐느냐라는 예. 문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예. 행안부는 그럼 그동안에서 뭘 했느냐. 훨씬 더 큰 규모의 훨씬 더 예. 많은 인적, 물적 그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행안부는 그럼 그 가운데서 어떤 역할들을 했느냐. 그리고 많은 예산들이 쓰였는데 예. 사실 설치나 이런 준비를 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조직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돈이 쓰였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럼 어디다 돈이 쓰였느냐 이런 예. 것들을 여가부라든지 전북도를 넘어서 예. 광범위한 저는 감찰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가부를 이제 감찰을 하는 과정에서 글쎄요, 뭐 감찰 이후의 상황을 저희가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만 국내임 내부적으로는 이제 여가부 폐지론에 다시 이제 불이 붙는 듯한 모습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여성가족부가 갈등만 조장하는 누더기 조직이다. 다른 부처로 갔으면 대외도 훨씬 잘 됐을 것.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이준석 전 대표 또 이제 여성가족부의 가장 큰 문제가 뭘 해야 할지 스스로 잘 모른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글쎄요, 뭐 이 이후에 감찰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는 뭐 일단 감찰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예. 하는데 예. 다만 이 상황에서 여가부 장관의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선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예. 여가부 폐지로 이제 장사를 하지 마시라라는 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습관적으로 때만 되면 예. 뭐 선거 때라든지 여가부 폐지를 굉장히 논쟁적 화두로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사실 여가부가 존치되어야 할 이유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요. 예. 다만 이번 상황에서 여가부 장관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기 때문에 예. 차라리 여가부 장관에 대한 사퇴 여론은 저는 더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똑같은 논리라면, 그러니까 이 행사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고 이 정도로 국제적 망신이 있었고 실제로 예. 국제 청소년들에게 이만큼의 피해를 끼쳤으니 예. 주무부처가 해체되어야 한다라고 예. 한다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윤 정부 출범 이후에 발생했던 인명 피해라든지 재난 문제에 있어서 예. 행안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분명히 지적돼 왔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행안부 폐지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냐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이런 사안에 있어서 장관의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것은 환영하는 입장입니다만 네. 이게 너무 논쟁이 너무 극단적으로 가서 예. 여가부 폐지까지 가는 것은 오히려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도리어 정쟁으로만 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여가 폐지로 장사하면 안 된다. 이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예. 이번만큼은 이것 때문에 폐지론으로 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뭐 여가부가 잘했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예. 여가부가 지금까지 많은 사고를 쳤는데 예. 이것 때문에 마치 폐지를 해야 된다는 것처럼 들릴까봐 아. 저는 오히려 지금은 새만금에서 벌어진 우리 잼버리 유치 자체에 대한 문제점들을 들여다보면서 예. 여가부의 문제점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들여보는 계기가 돼야지 예. 이것 때문에 폐지론이 되면 여가부가 마치 이것만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 저는 당장 폐지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뭐 야당이 의석수를 많이 가지고 있고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현재는 좀 어렵겠지만은 저는 적어도 폐지에 준하는 개혁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장 여가부가 너무 보기 싫다 해서 없애버린다고 하더라도 여가부의 기능 자체가 다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결국 보건복지부로 일부, 문화체육관광부로 일부, 뭐 행정안전부로 일부를 다
어느 정도로 부처가 이동이 될 텐데 예. 기능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예. 훨씬 더 우리는 강도 높게 여가부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파헤친 이후에 폐지론을 다시 이야기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 예. 마치 지금 이 새만금 잼버리 때문에 여가부 폐지돼야 된다는 것처럼 예. 몰고 가는 거는 오히려 저는 여가부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번에는 좀 아니라고 오히려 이제 이것만 잘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안 된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접근도 있을 수 있군요. 근데 마무리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마지막 큰 거 하나 남았습니다. K-팝 콘서트 남아 있는데 이제 군 복무 중인 BTS를 이제 콘서트에 불러야 되느냐 이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국내임 성일종 의원이 국방부가 좀 BTS가 나올 수 있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다가 논란이 생겼는데 오늘 해명을 또 했어요.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한국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 잊지 못할 이런 자산을 좀 만들어 가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한 건데 아마 아미들이 이제 그런 오해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20대, 21대 법안을 내고 군을 면제하자라고 했던 의원이 바로 제가 한 겁니다. 아미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다. 내가 오히려 이게 군면제 하자고 했던 사람이다라는 얘기인데 해명이 되는 걸까요? 이게? 군면제를 주장하셨던 것과 예, 그다음에 그 BTS가 지금 상황에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예, 불려나와야 된다는 전혀 다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얘기다. 예. 저도 이제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BTS를 감히 입에 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저 BTS가 지금 우리 정부가 닥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에 예, 저는 뭔가 동원된다는 느낌이 드는 거는 예, 글쎄요 이제 BTS를 좋아하시는 많은 국민들께서 그 세계인들께서 그렇게 쉽게 내키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예. 저는 좀 더 좋은 방법을 제안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BTS 팬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BTS가 모란봉 악단이냐, 부르면 가야 되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냉정하게 보면 예. 팬들 입장에서는 일단 아티스트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다라고 예. 느껴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미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예. 멤버들이 있고 예. 심지어 지금 공연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네, 보통 가수들이 큰 공연이 있고 중요한 공연이 있으면 뭐 안무 연습도 되게 오랜 시간 하고 네. 몸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뭐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이런 장치들이 다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근데 국회의원이 갑자기 나서서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했으니 와서 구해달라라고 예. 하는 게 사실 냉정하게 보면 정부가 일단 1차적으로 이 행사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는데 예. 사고는 정부가 치고 수습은 BTS 보고 하라고 하니 예. 이 K-팝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지금 가수들한테 갑질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성일종 의원께서 뭐 군면제 법안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예. 그건 지금 본 사안과 전혀 관련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본인이 하신 발언의 무게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일단 아까 오후에 이제 출연진들이 다 결정이 됐더라고요. 뭐 뉴진스도 들어가 있고 한데 BTS는 없습니다. 일단 빠져 있는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잼버리 얘기는 다음 주부터 더 뜨거워질 것 같아요. 일단 끝나고 나서 얘기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코너 속 코너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SNS, 오늘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페이스북을 보겠습니다. 아동학대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민주당의 아동학대는 저열하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 이게 뭐냐면 어제 민주당이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를 위한 아동 청소년 양육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이 참석을 했고 발언도 했는데 이걸 이제 김기현 대표가 비판을 한 건데 일단 여야 대변인들의 말을 듣고 오겠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까지 괴담 정치로 끌어들여 정치 선동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민주당과 이 대표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총선 준비에 나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삶의 문제고 생명의 문제고 미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책임지고 미래 아이들의 어떤 건강권을 위해서는 정치권이 나서야 되는 건데 그것을 바라볼 때 아이들의 시각으로 또 바라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네, 두 분 이제 청년 정치인이시니까 뭐 어린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정치계에서는 어린이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 아유 그렇다기에는 네. 저희도 뭐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청년 정치인 두 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아이들의 예. 시각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것과 예. 아이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아, 다른 문제다. 그럼요. 이제 아이들의 시선에서 대한민국의 백년지대계를 논하는 것, 예. 그런 관점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예. 그것을 직접 어린아이들이 아직까지 정치적인 정체성들, 정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이 예. 어떤 특정 정당의 특정 정책, 특정 이념들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얼굴이 공공연하게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어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게다가 저 자리에는 이재명 대표도 계시고 민주당 지도부들도 계시지 않았습니까? 예. 저 같으면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뭐 사진에 등장하지 않도록 최대한 좀 안 보이게끔 하거나 예. 언론을 좀 뒤로 뺐을 것 같아요. 근데 예. 어린아이들을 전면에 내세웠고 지금 양 정당의 팬덤들이 굉장히 극단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예. 어린아이들이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극단적인 분들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뭐 욕설을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러면 저희 부모님들께서 나와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찬성하고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예. 저렇게 어린아이들 전면에 나선 건 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부적절했다. 뭐 보시기에 따라서는 예. 비판을 뭐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쓰고 있는 뭐 북한이 하는 짓이다, 정치 선동의 도구다 이런 말을 아이들한테 쓰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건 너무 나갔다. 네, 좀 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민주당이 아동학대를 했다는 것인데 예. 그렇다면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어린이들을 향한 아동학대가 아닌가요? 사실 아. 언어적 폭력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저는 그런 면에서 그 국민의힘에서 뭐 지적을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는 건 알겠으나 예. 그 언어 선택에 있어서 아이들을 겨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저 역시도 뭐 조금만 더 자연스러운 방식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만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레타 툰베리 같은 이제 청소년 굉장히 어릴 때부터 어린 활동가들이 있죠. 네, 외국에. 환경 활동가들이 예. 있죠. 사실 그분들의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이제 어른들이 본인들의 생각을 그저 아이들의 생각으로만 치부하기 때문에 겪는 갈등과 고충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아이들의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고 뭐 폭력적인 방식이나 강요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네.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과한 정치적인 공격이 들어오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잼버리 얘기가 더 뜨거워지면 두 분 또 다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쏟아지는 뉴스들 속의 핵심만 쏙 골라 언박싱 해드립니다. 자, 오늘 풀어볼 주제는요. 세 번째 울린 비명 SPC 샤니 게임 사고입니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안전관리 강화를 물론 인간적인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안전관리에 뼈를 깎는 노력을 쏟겠다라고 했던 SPC. 어제 SPC그룹 계열사 샤니의 빵 공장에서 또 게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50대 여성 고모 씨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대형 반죽통에 반죽을 넣어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2인 1조로 일하던 동료가 기계 안쪽을 들여다보던 고 씨를 미처 보지 못한 채 반죽통 내림 버튼을 누른 겁니다. 공장 멈춘 거예요. 저는 층이 달라서 몰라요. 아, 혹시 들은 바도 아니, 없어요. 고 씨는 크게 다쳤습니다. 기계가 왼쪽 옆구리, 배 부위에 끼었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는데요. 현재는 1차 외과 봉합 수술을 받은 뒤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공장에서만 벌써 세 번째 사고입니다. 성남 샤니 제빵 공장에선 불과 지난달에 손가락 골절, 그리고 지난해 10월엔 손가락 절단 등의 두 차례 게임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 또 다른 계열사인 SPL 평택 공장에선 23살 여성 노동자가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참변이 있었습니다. 허영인 SPC 회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섰던 바로 그 사건이죠. 그렇게까지 위험한 환경일지는 정말 몰랐거든요. SPC라서 진짜 일은 많아도 사람이 죽을 정도까지 위험하진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위에 안전장치나 뭐 뚜껑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먼지 덮개용으로 점심 먹으러 갈 때 덮어놓고 가는 그 정도. 원료가 제대로 안 섞이거나 하면 빨리 작업을 해야 되니까 손으로 하고.
올해 초 SPC는 안전경영 선포식을 개최하면서 노동자의 안전관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뉴 SPC를 약속했습니다. 안전보건 분야에 165억 원을 투자하고 공장 내 안전관리 요원 늘리고 직원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나름대로의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보다 강도 높은 사고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손이라든지 신체의 일부가 감지되면은 자동적으로 기계가 멈추는 그런 장치가 있으면은 가장 바람직한데 경제적으로라든지 기술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 안 했다고 하면은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관리적 대책을 수립을 해서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이 세 번째 게임 사고가 벌어진 샤니 공장엔 위험 감지 시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는 방제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장은 상시 노동자가 50명 이상인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인데요.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동료와 공장 관계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슈 언박싱이었고요. 이제 초록방으로 가서 사회토크 이어갑니다. 네, 오늘 사회 이야기는 아늑한 원룸, 신의 원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원래 원룸이 아늑한 게 그 제맛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소담하게. 네, 오늘도 범죄사냥꾼 이대호 형사님 그리고 신변보호 신변, 네. 신유진 변호사 두 분 모셨고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태풍 카눈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서 현장 취재 기자를 좀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이는 6호 태풍 카눈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제주 지역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JTBC 취재 기자 박현주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지금 있는 곳이 용담포구죠. 제주가 이미 태풍 영향권에 들어간 겁니까? 네, 제주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태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몸이 좌우로 흔들릴 만큼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비는 내리고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제 등 뒤로는 파도도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 바람의 세기는 점차 강해지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오전 김포공항에서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강한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비행기 안이 많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안개도 많이 낀 상황이어서 저희 취재 차량이 이동하는데도 어려움이 뒤따르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박 기자 머리가 흩날리는 것만 봐도 강한 바람을 알 수가 있는데 이미 오전부터 비행기는 많이 흔들렸다는 거고 이 태풍의 제주하고 가장 가까워지는 시점이 언제예요? 네, 태풍 카눈은 서귀포시 남동쪽 310km 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서귀포 성산 동쪽 해상을 지나면서 제주도와 가장 가까워지는데요. 이때부터는 초속 4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큰 피해를 입혔던 태풍 힘남노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밤 사이 제주 지역 분들 외출 삼가야겠고요. 휴가철에 북상하는 태풍인데 제주 가는 비행기가 줄줄이 결항이라고요. 네, 강한 비바람에 하늘길과 바닷길 모두 막혔습니다. 오후 4시 기준 항공편 139편이 결항됐습니다. 저녁 6시부터는 대부분 항공사가 운항을 취소합니다. 여객선 운항도 모두 통제가 됐고 항만도 전부 폐쇄됐습니다. 네, 이 제주도가 어떤 대비책 세워놨는지도 좀 설명을 해줄까요? 네, 제주도는 오늘 오전 9시부터 비상 단계를 가장 높은 3단계로 올리고 24시간 비상 근무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 전 해안가엔 대피 명령을 내린 상태인데요. 특히 내일까지 제주 산지엔 최대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제주 현장에 나가 있는 박현주 기자 연결했습니다. 박 기자 안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지금 제주 현장 상황 들어봤는데 오늘 밤부터 지금 제주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자, 범죄 사냥꾼, 네. 태풍도 사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경찰들 어떤 태풍 대비 또 준비하고 있다고요? 예.
저희 경찰도 마찬가지로 네. 지금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해가지고 네. 만일의 상황에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도로에 뭔가 뭐 떨어진다든지 그런 것도 있으면 예. 경찰들이 또 이제 교통경찰관들이나 지역경찰관들이 수시로 그 위험 대비 장소를 순찰하면서 그런 상황에 만일의 사태를 지금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 태풍이 더 심해지면 출퇴근 시간 조정하는 걸 권고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래서야 안 되겠지만 뭐 출퇴근할 때 태풍 때문에 다치면 산재 적용되냐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태풍이 너무 심해지면은 출근하지 말라고 하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할 텐데 그래도 또 일을 해야 되니까 나오는데 그 와중에 사고라도 당하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궁금하실 텐데 이런 태풍 같은 경우에도 산재가 보상이 됩니다. 산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이 태풍, 뭐 천재지변 이런 경우에도 산재, 이 업무 관련성이 인정이 돼서 보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은 안 다치는 게 우선이지만 그러니까 정말 그 정도의 상황이면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내일 또 다들 안전에 유의하시고 첫 번째 주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철없는 10대들의 놀이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 왜 그러냐. 요새 그 살인 예고글들 많은데 대부분 작성자 찾아보면 청소년들이고 왜 그랬냐 물어보면 장난이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유행처럼 좀 놀이처럼 이런 걸 여기고 있는데 제가 미국의 사례를 하나 찾아봤습니다.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해도 이 범죄 예고하는 경우에는 중범죄 처벌을 받은 미국 플로리다에 있었던 일을 하나 좀 소개를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어린 학생이에요. 경찰이 체포해서 지금 보면 수갑도 좀 찬 것 같고 어떤 상황인지 우리 범죄 사냥꾼이 설명을 좀 해줄까요? 예,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10살 초등학생이 친구에게 돌격소총 사진을 보내면서 내가 이거 샀다. 학교 축제에 가겠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나 봐요. 돌격소총이요? 예, 돌격소총. 그거를 친구가 이제 신고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모는 이건 단순 장난이었다라고 이렇게 항의를 했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아이를 3주간 구치소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 사건이 재판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른처럼 좀 처벌을 한 거군요. 예, 강력하게 처벌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좀 보니까 경찰이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저 사건 며칠 전에 미국에서 그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동 사건이 있었대요. 그래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저 체포 당시 경찰이 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Sit your child down and tell your child, do not make a threat. If you make a threat in this county, in my county, Lee County, we are going to find you. We're going to charge you. You're going behind bars. 네, 그 학생을 체포하기 전에 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어른들한테도 교육을 좀 제대로 시켜라. 협박하면 누구든 찾아내서 감옥에 넣겠다. 네. 그 미국에서는 이 허위 범죄 예고할 때 청소년도 실제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고 미국이랑 우리나라 동일선상에 놓을 수는 없지만 국내에서도 좀 도입이 시급하다 이런 반응도 적지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누리꾼들은 진짜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 이런 이야기부터 뭐 괜히 선진국이 아니다. 강력한 처벌만이 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 허위 범죄를 예고하는 것을 중범죄로 처벌을 하기 때문에 미국 중앙정부가 뭐 최고 5년형에 처한 후에 각 주가 최대 15년까지 추가로 징역형을 더할 수가 있는 처벌이 아주 강력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신림동 사건 이후에 이 범죄 예고가 쏟아지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좀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라고 나섰고 그 중에 이제 그 놀이공원 살인 예고했던 19살 남학생은 이제 구속까지 했어요. 그 체포 영상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 놀이공원 예고글 올린 19살 남성. 지금 체포 당시에 지금 경찰이 하는 얘기가 너 유튜브 너라고는 안 했습니다. 유튜브 댓글 달았습니까? 어떤 글을 달았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막 하고 있거든요. 범죄 사냥꾼 무슨 영상에 어떤 댓글 달았다고 지금 묻는 거예요? 일단 그 인터넷 게시글 중에서 이거는 그 뭐라 그럴까 놀이동산에서 일가족을 죽이려 한다는 이런 댓글을 여러 개 달았다고 합니다. 지금 저 체포되는 저 남성이요? 그래서
그 댓글을 단 이유가 자기 환경이 불우해서 다른 사람도 불우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아, 나도 불우하니까 예. 너희도 불우했으면 좋겠다. 네. 라고 하면서 뭐 놀이공원에서 뭐 일가족에게 흉기난동하겠다. 예. 이런 글을 올렸는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잡혔고요. 그렇습니다. 체포됐고 구속도 예. 됐습니다. 협박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아, 구속이 네.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살인 예비죄로도 추가로 혐의를 아. 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요새 이제 경찰이랑 검찰이 좀 강하게 적용하겠다고 한 네. 모든 혐의를 다 적용한 사례인데 네. 이 남성이 경찰 추적 피하려고 인터넷에 글 올릴 때 네. 그 소위 말하는 VPN,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우회하는 그런 거 못 예, 잡게. 가상 사설망이라고 네. 하죠. 그래도 요새 다 잡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사이버 범죄에서는 우리 경찰에 있는 네. 사이버 범죄 수사대가 수사 기법이 최고입니다. 아. 그래서 거의 다 체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막 PC방 가가지고 막 IP 막 우회하고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다 네. 잡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든든하네요. 네. 그 앞서 네. 변호사님이 그 얘기했어요.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죄 다 네. 적용했다고 하는데 네. 특히 이번 사건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된 이유가 또 네. 근데 제가 뭘까요? 앞서 네. 이 지금 19세 남성에 대한 처벌을 좀 강력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살인 예비죄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강력하게 담아본 거고 예. 사실은 그 살인 예비죄까지 적용된 사건은 고속터미널에서 체포된 그쵸, 그쵸. 흉기를 소지하고 예, 예, 있었던 허무 씨. 네, 예, 그 예. 사건인데 이 사건도 살인 예비죄까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이 공무원의 공무집행에 있어서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서 이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인데요. 네. 이것도 아니 공무원들이 지금 놀이동산에 어느 놀이동산인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전국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배치가 되면서 공무집행을 지금 현저히 교란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불안을 야기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렇게 다시 이런 글을 올릴 경우에는 엄중하게 앞으로도 처벌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느 놀이동산인지를 모르니까 전국에 있는 놀이동산 유원지에 지역경찰, 기동대 다 배치했다고 하고 맞습니다. 정말 큰 치안력 낭비잖아요. 요즘 네. 같은 사건 사고가 많은 세상에. 자,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글을 올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범죄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하는데 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걸 그냥 장난이나 뭐 유행에 따르는 그런 행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댓글을 준비를 했는데 지금 보면 막 저런 식으로 뭐 그냥 어쩔 거예요. 뭐 막 하는 것들을 막 올려요. 뭐 오픈 채팅에 뭐 올리고 네. 좀 뭐 유행에 참여한다. 네, 이제 좀 빼주시죠. 표현이 좀 격한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글을 올리면서 그리고 뭐 일부는 흉기 사진을 올리면서까지 뭐 이걸 놀이라고 생각하면서 올리는 게 왜 그런 거예요? 처벌이 약해서 그런 겁니까? 일단은 처벌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잠깐 올렸다가 지우면 모를 거야. 잠깐 올렸다가 난 이제 어떻게 찾아? 라는 일단 그런 생각을 먼저 하고 네. 그리고 사실은 10대들이 온라인을 가장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게임이라든지 그런 걸 하면서 게임을 하면서도 자기 과시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이제 실제로 이렇게 네. 댓글에서조차도 이런 것을 이어서 하는 건데 네. 처벌이 반드시 된다는 거를 인식을 해야 돼요. 이게 처벌도 뭐 처벌이 약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반드시 처벌이 약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이런 글 하나를 아주 손쉽게 집에서 클릭 한 번으로 올릴 수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처벌되는 행위라는 걸 인식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신림역 사건 이후에 네. 경찰에서 좀 67명을 검거했어요. 예. 그리고 그 검거된 인원 중에 청소년이 약 그 34명으로 네. 이 10대들이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절반이네요. 예, 52%에 해당되는 네. 그 상당수가 청소년 장난 이런 식으로 네. 글을 올렸는데 지금은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 가지고 구속영장 신청하고 구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 친구들이 경찰서에 와서 장난이에요, 봐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제 저녁에 저희 또 관할에서는 한 30대 중반의 남자가 네. 그 여기에서 사람을 죽이겠다 이렇게 112 신고를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경찰관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검거를 했는데 네.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언론에서 그런 내용을 봤다. 네. 그리고 자기는 혼자 살고 있는데 네. 너무 애롭고 관심받고 싶어서 그냥 장난전을 한 거다. 이렇게 떼내주는 후회를 했지만 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해가지고 네. 이번에 그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외로워서 장난으로 그랬다는
이분은 미성년자도 아니고 30대. 그렇습니다. 예. 관심 받고 싶어서. 네,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거 장난 전화 경찰서에 하면 바로 무게 공무집행 방해죄 징역까지도 살 수가 있어요, 진짜. 본인이 그 전에 혹시 전과가 있다면은 징역형도 나올 수가 있는 사실 공무집행 방해죄는 굉장히 중범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관심 받고 싶다는 거를 이런 식으로 표출할 경우에는 범죄자가 된다, 낙인 찍힌다 이런 것도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아도 오늘 법무부에서 이 살인 예고글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던데 그 내용 우리 신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살인 예고가 잇따르니까 아무래도 사회적 불안이 너무 높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왜 우리가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는 우리나라가 치안은 굉장히 좋았는데 왜 이렇게 된 거냐라고 하니까 법무부에서 살인 예고, 공중 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자체를 신설을 한다고 입법 예고라기보다는 일단은 이제 이런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흉기를 소지하고 공공 장소에 돌아다니는 거 이런 것도 처벌 근거를 좀 명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뭐 흉기 소지에 대한 이 처벌 조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과거부터 계속 논의가 있었거든요. 지금 지난번에 들고만 있었다고 하니까 그냥 뭐 8만 원 범칙금 내고 돌려보내고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법 규정을 신설하자라는 얘기가 과거 2016년 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논의가 성숙되지 못한 단계에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런 논의가 국민적으로 좀 더 공감대를 얻는다면 국회 통과돼서 이런 범죄에 좀 엄정 대응을 해서 직접적인 근거 예를 들면 뭐 공무원이 나가서 공무집행 방해됐다가 아니라 그 자체 그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청소년들이 예고글을 놀이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 범죄를 놀이로 치부하다 벌어진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저희가 WWW 따따따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잡으실 분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내용을 좀 보여주세요. 네. 누가 언제 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지난달 초에 경기도 포천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누가 10대 청소년 4명이 포천해안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사건입니다. 저 영상도 좀 준비가 되어 있죠. 같이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하면 그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다가 이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만나서 폭행을 해요. 왜 그랬냐라고 물어봤더니 SNS 놀이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영상 보면 당시 학생들이 그 이제 외국인 노동자를 향해서 뭐 지갑 있냐 너 뭐 불법 체류자인 거 신고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1시간 동안 폭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 CCTV 영상 저희가 그 장면을 그대로 담을 수는 없지만 이제 보면 이제 일방적으로 좀 폭행을 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또 경찰서 와서는 쌍방 폭행이었다 이렇게 주장했다 그래요. 네, 그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자신들도 맞았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B 씨도 그래서 이제 쌍방 폭행으로 입건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들이 이제 CCTV도 분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B 씨가 쌍방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 폭행 당하는 걸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담당했던 포천경찰서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그 10대 A 씨를 구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공범들은 각 그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를 했습니다. 처벌을 받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건도 그 SNS에서 놀이처럼 번지고 있는 또 영상이 있어요. 뭐 불법 체류자 잡는 방법이라고 그게 뭐 SNS에서 막 돈대요. 근데 그 방법을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뭐 불법 체류자 만나면 뭐 신고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거를 자기네들끼리 장난처럼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사건까지 발생했는데 처벌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서 신고하면은 뭐 포상을 받냐 이런 글이 많이 있고 이런 문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게 법무부에 신고하면 포상 주냐 이런 게 문의가 상당히 많고 왜 올해 3월 달에 이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서 뭐 지금 현재 숫자가 뭐 41만인데 20만으로 줄이겠다라고 발표한 게 이제 너무 과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면 신고하면 돈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이게 오히려 취미로 잡으실 분 직접 돈을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최원종 얘기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했는데 최원종이 나 신림역 사건 모방한 거 아니다 이런 주장을 폈다 그래요. 예.
그 최원종이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서 네. 신림 그 역 사건을 모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전혀 네. 신경 쓰지 않았다 자기는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예. 근데 경찰이 이제 그 포렌식한 내용들을 그 확인을 해봐도 네.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이 없고 네. 그런 분당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을 모방 범죄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이렇게 네.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모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이런 범죄할 때 우월감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다고들 하니까 네. 나는 뭐 누굴 따라한 게 아니다. 그런 심리 때문에 이런 진술을 했을 수도 있나요? 뭐 알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건의 초창기에도 이제 그런 사건에 대해서 뭐 분당 사건이 신림역 사건을 모방했느냐 이렇게 막 주장한 게 있었지만 그거를 모방보다는 어떤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맞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최원종이 계속해서 누군가가 날 해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했다고 하는데 그 경찰 설명 짧게 듣고 오늘 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들어볼까요? 방문이나 검색한 횟수의 대부분이 스토킹, 뭐 조직 이런 키워드들의 검색이 많습니다. 방사선, 전파무기 이런 키워드들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망상에 따른 정신질환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신질환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로 보이는데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처벌이 뭐 덜거나 그러긴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이 뭐 망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망상과 이 범죄와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인정이 돼야 되고 예. 또 한 가지는 이런 이제 이 사람이 범죄 행위가 이 망상으로 인한 것이다라는 것은 정신 감정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본인이 나는 망상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계획 범죄이고 저는 멀쩡합니다. 저는 정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망상에 의해서 네. 범죄를 저지른 그런 경우가 다수 있다, 사례가 있다라고 치료감염소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이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범죄 사냥꾼 마지막 한마디 하실까요? 뭐 이런 지금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무차별적 관심 받고 싶어서 글을 네. 올리고 그런 분들이 아직도 많고 청소년들도 많은데 반드시 처벌되고 근거돼서 처벌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그런 글을 올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든든하네요. 네, 감사하고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네, 5시에는 뭐 보니 뉴스오를 보니 오늘도 가보고 들어보고 만나보는 여도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보니 여도현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보니일지가 기대됩니다. 오늘은 떠나보니입니다. 떠나요? 우리를 떠나요? 제가 떠나지는 않고요. 네. 제가 묶여있는 몸이기 때문에 네. 떠나지는 않고 네. 인천국제공항에서 탑승권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서 직접 공항으로 떠나봤습니다. 이거 뉴스는 저도 봤어요. 근데 우리가 묵지는 않았어요. 좋아서 있는 그럼요. 그런 거죠. 자, 이 탑승권 확인 절차라면 출입국 심사 받으러 가기 전에 공항 게이트 지나가는 거기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요, 소지품 검사하기 전에 티켓 확인하잖아요. 그쵸. 이때 여권 보여주고 탑승권 보여주고 또 직원은 내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줄 길게 서서 이제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게 했던 걸 그냥 안면 인식 하나만으로 통과하게 하는 스마트 패스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미리 원고 읽어봤더니 이거 보시면서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잘 보시고 헷갈리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잘 설명해 드릴게요. 영상 보시죠. 더 간편하고 더 편리하게 출국 절차를 도와주는 새로운 기술이 인천공항에 도입됐다고 합니다. 제가 그 새로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출국 전까진 여권과 탑승권으로 신원 확인을 여러 번 했는데요. 안면인식 스마트 패스 서비스 도입으로 출국장과 탑승장에선 얼굴만으로 통과가 가능해진 겁니다. 네, 스마트 패스는 어플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공항에 이렇게 오시면은 직접 키오스크를 통해서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권이 꼭 필요하니까요. 여권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저도 오늘 직접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여권을 한번 스캔하실 건데
여기에다가 이제 탑승권을 스캔해 주시면 되는데요. 스마트 패스 아이디 등록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여권 등록을 할 거예요. 여권에 사진 있는 페이지 펼쳐주시고 빛이 반사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면 페이지가 넘어갈 거예요. 조금 가깝게 가실게요. 네, 다 됐고요. 그냥 뒤에 갖다 대기만 하면 인식이 돼요? 네, 정면으로 증명사진 찍듯이 들어 올려주세요. 그리고 원 안에 얼굴 들어게 해주시고 네, 이제 눈 2초만 감아주세요. 네, 이렇게 되면 등록 완료됐습니다. 네. 뭐 여권도 꺼내야 하고 표도 보여드려야 하고 이래서 뭔가 번거로운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여권이랑 표 없이 집에서 다 등록을 하면 얼굴 인식으로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그 번거로움을 덜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어플이다 보니까 조금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많았긴 했어요. 그 부분만 빼면은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안면 등록 안 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기존처럼 탑승권 제시하는 방법으로도 다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25년 4월까지는 저희 인천공항 전 지역, 전 게이트, 전 출국장에 스마트 패스 단말 설치할 거고 그때쯤이면 참여 항공사도 더 늘어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비행기를 타고 싶었으나 타지 못한 분이 떠나지 못한 본입니다. 네. 저도 사실 박앵커도 마찬가지로 예. 뉴스호 해야 되니까 예. 휴가는 못 가잖아요. 저는 안 갈 거예요. 네. 안 갈 거예요? 예, 아, 열심히 할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우리는 그렇다 치고 네. 여행 가기 전에 여행 가실 계획하는 분들 예. 그거 좀 알고 가시면 엄청 편하겠는데요? 네, 이 인천공항 스마트 패스 앱을 미리 설치를 해서 등록을 해도 되고요. 이 공항에 가서 키오스크에서 등록을 해도 됩니다. 이 스마트 패스 등록을 할 땐 여권과 탑승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겁니다. 이제 여권을 그럼 안 가져가도 되는 것이냐? 그거 절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네. 이걸 했다고 여권을 안 가져가도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탑승권 확인 절차를 간단하게 한 거라서요. 이 여권은 꼭 공항에 가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출입국 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 여권에 이 해외 도장 찍는 거 네.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단계만 이 스마트 패스로 가는 거지 짐 검사하고 여권 확인하고 하는 중간 단계는 다 있는 거고 네. 자, 그다음에 지금 이제 들어갈 때도 그렇고 비행기 타기 직전에도 우리 표 한 번 더 보여주잖아요. 그때도 이 스마트 패스 사용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네, 지금은 일부 항공사만 비행기 탑승 직전에 티켓 확인을 스마트 패스로 할 수 있게 했는데요. 인천국제공항은 2025년엔 이 스마트 패스를 모든 터미널에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좀 더 편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면 인식으로 바로바로 통과할 수 있으니까 이런 기술이 좀 대중교통에 많이 이제 좀 도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속속 이렇게 도입이 되고 있는 네. 게 국내선인 김포공항의 경우에는요. 이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서 실물 신분증과 탑승권이 없어도 국내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하철인 서울 경전철 우이신설선에는 개출구를 그냥 통과하기만 해도 자동으로 결제되는 태그리스 결제 시스템을 개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철에 찍지 않고 그냥 가도 결제가 되는 시스템을 자동으로 결제가 도입을 됩니다. 해서 쓰게 된다. 점점 편리해지는데 글쎄 뭐 바쁠 때 아침에 막 출근해야 될 때 찍는 시간 조금이라도 아끼면 또 좋을 저는 것 그 같기도 하고. 땡땡페이 이런 걸 안 써가지고 예. 카드 다 하나씩 꺼내거든요. 아, 그래요? 편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줄 서는 걸 줄여주는 도움은 되는 좀 것 써보시기 같습니다.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뉴스 마지막 코너입니다. 온라인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네, 어제 제가- 예고를 했어요. 오키도키요 말고. 이거 말고 새 거 하나. 새 노래 준비했다고. 예. 음악 주시죠. 들리세요? 오후. 비슷하네요. 오후의 키워드. 아니 이거 하려고 알려주질 않더라고. 도대체 뭐길래 안 알려주나 했는데 네. 만족하셨습니까? 아, 너무 재밌네요. 네. 억지로 웃어주지 마세요. 저를 동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 세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오후 같지 않아요? 들리네요.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코너를 살리려는 이 신앵커의 살신성인.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전민기입니다. 네. 우워. 좋아요. 네. 오늘 키워드 힘차게 출발하시죠. 자, 두근두근 기대되시죠?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화면 한번 봐주시죠. 뭐예요? 아우. 우와, 깜짝이야. 네, 바로 공포 체험입니다. 더위를 쫓는 데는 이제 귀신이 최고죠. 여름 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공포 체험인데 네. 어릴 때 뭐 귀신의 집 이런 데 많이 가보셨나요? 전 안 갔어요. 네. 저도 귀신 싫어합니다. 아, 그래요? 무서워요. 예. 재밌는데. 네. 네. 어쨌든 어떤 귀신을 제일 무서워하시나요? 아니 귀신은 다 무서워요? 종류에 관계없이 무섭고 저는 가끔 이제 피곤할 때 네. 이제 우리가 눌리는 거 뭐죠? 가위 눌린 네. 저희 가끔 있어서 무서워요. 그렇군요. 네. 저는 다 싫어요. 아, 네, 무서운 거 두 분 진짜 굉장히 겁이 많으신데 무서워합니다. 어쨌든 요즘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네. 이 공포 체험이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오. 그래서 요즘에 인기 있는 공포 체험을 좀 모아봤거든요. 예. 네. 지금 연관에 보면은 민속촌 보이시죠? 민속촌. 네. 한국 민속촌 공포 체험 이 요즘에 명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잠깐 이제 맛보기 좀 보죠. 국내 최대 규모의 공포 축제라고 합니다.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열리는데 일단 민속촌 밤에 가는 거 이것부터가 무서운데 민속촌을 밤에 가면 당연히 무섭죠. 거기 산이 많이 옆에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공포 체험 행사까지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는 오늘 오키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려고요. 보고 싶지 않습니다. 무서워요. 네. 벌써 이러시면 안 돼요. 한참 무서워. 남았거든요. 네. 왜냐면 요즘에 지자체들이 공포 체험 행사를 엄청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는 귀신 나오는 시티 투어 버스를 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 보시면 귀신이랑 버스를 같이 타는 거예요? 맞아요. 2시간 동안 처녀 귀신, 몽달 귀신, 좀비랑 같이 버스를 타고서 야경을 보는데 예. 염라대왕이 가이드를 해준다고 합니다. 네. 가이드가 염라대왕. 네. 자, 그리고 이제 경북 경주 엑스포 대공원에서 또 뭘 하냐? 예. 야외 숲에서 생존 서바이벌 하는 겁니다. 제일 싫어. 예. 제일 싫습니다. 악기를 피해서 살아남아라. 네. 국내 최장거리 호러 체험이고 일단 어두운 숲을 무려 1.6km나 헤매는 게 이게 이제 이 체험 그 스케줄인데 굉장히 무섭겠죠. 근데 네. 안전사고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겠네요. 이게 굉장히 무섭다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움츠려 있으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움츠려 있다 보니까 실제로 공포체험하면 체온이 떨어진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기획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뭐 뉴스오에서 또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너무 자극적인 것만 찾다가 논란된 축제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제 울산 태화강 대숲 그 남양 축제에서 네. 공포 체험 프로그램에 731 부대를 넣었어요. 기억납니다, 이 사건. 이 일본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람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했던 이 세균전 부대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사실 웃거나 재미로 소비할 일이 아닌데 이걸 공포 체험에 넣었어요. 당연히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선 넘었다 이런 그렇죠. 표현 쓰는 거고 그러니까 예. 너무 참혹한 학살인데 그걸 좀 놀이성 체험으로 하는 거는 좀 반성이 좀 필요해 보여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튜브에선 수위가 더 높아요. 유튜브에서 이 무고한 시민을 강제 수용하고 인권 유린한 부산 실로암의 집이라든지 형제 복지원 그런데 가보는 거예요? 네, 이런 아픈 역사가 서린 곳에서 공포 체험하는 그런 영상들 예, 가가지고 찍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히 또 사람들 사는 집 가서 뭐 창문을 깬다든지 그거는 범죄 아니에요? 그렇죠. 밤에 소리 지르고 불법 침입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 조회수 올리기 위해서 일단 놀이도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 이런 말도 맞긴 맞아요. 그럼 어떻게 귀신의 집 같이 갈까요? 거기도 근데 사람이 하는 건데 더 무서워. 진짜 귀신 아니어도 무섭습니다. 빨리 다음 키워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좋습니다. 번째 키워드 뭐죠? 자, 오늘은 또 다른 피서법이에요. 요즘 인기 있는 피서법 2탄 바로 호텔 수영장입니다.
호텔 수영장. 호캉스. 호캉스. 그러니까 해외 가니 호캉스 간다. 네. 뭐 조식도 주고 수영장도 있고 뭐 가깝고 특히 뭐 아이 있는 가족들 호캉스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수영장 가면 아이들이 엄청 좋아해요. 네. 맞아요. 저희 아이도 좋아하는데 저는 사실 호캉스를 좀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아내랑 아이 이렇게 셋이서 하루 호캉스 하는데 얼마 정도 들 것 같으세요, 비용이? 그래서 꽤 비싸죠. 그렇죠. 그래서 조식이랑 예. 수영 이 다 포함인데 예. 제가 오늘 이제 직접 예약 사이트에서 검색해봤어요. 아, 직접 들어가서 네. 한 몇십만 원? 아니요. 지금 아무래도 그 지금 휴가철이다 보니까 성수기잖아요, 예, 지금. 최소 120만 원 정도 네? 들더라고요. 몇 명이서 가는데요? 3명. 3명이서 가는데? 네. 1박 2일이? 네, 물론 좀 좋은 호텔을 검색하긴 아. 했는데 근데 황당한 게 네. 여기서 수영장 이용료가 또 50만 원이 또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숙을 하는데 네, 수영장 이용료를 또 내야 돼요? 맞습니다. 내가 여기 묵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황당한 건데 예. 근데 요즘 이제 국내 호텔 중에 이 수영장 이용료를 따로 받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아, 저도 그래요? 실제로 검색을 해보니까. 예. 근데 가격이 너무 사악합니다. 너무 높아요? 네,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인당 가격이에요. 가족 다 포함된 게 아니라. 그래서 수영장 이용하는 데만 지금 S호텔 가면은 36만 원을 3명 가면 36만 원을 또 내야 수영장 간다? 맞습니다. 내가 여기서 자는데도? 네. 근데 원래 그 호텔 검색하면 이제 부대 시설에 수영장이 포함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호텔에 투숙하면은 그냥 이용할 수 있는 거지. 이용료를 왜 따로 받아요? 그러니까 워터파크도 아니고. 사우나 정도는 이제 돈을 추가로 내는 건 나 이해하겠는데 그쵸. 수영장은 이해 못 하겠는데. 이게 약간 추세가 되고 있는데 아, 그래요? 호텔 측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 야외 수영장 수요가 많이 늘다 보니까 이 시설 투자라든지 안전 요원 고용도 해야 되고 네. 관리 비용이 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해는 안 되죠. 굉장히 좀 화가 납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워터파크만큼 막 넓고 막 관리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사진 하나 준비를 했는데 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어딘지 혹시 아실까요? 아, 여기는 여기 싱가포르? 우리나라 아니고. 네. 인증샷 요거 많이 보셨죠? 예, 예. 인피니티 풀 열풍을 몰고 온 호텔인데 지금도 사실 방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으로 어려운데 여기 수영장 이용료가 있을까요? 공짜입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호텔들 다 이제 유명 호텔들인데 다 공짜예요. 예. 사람 굉장히 많은데도 예. 이런 이용료가 공짜인데 이거 아까 보셨지만 숙박비도 그렇게 비싼데 수영장 이용료까지 내야 된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많이들 화를 내고 있죠.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 우리가 스몰 럭셔리 하면서 이제 망고빙수 얘기도 네. 했었고 그다음에 호텔 뷔페 가격도 좀 계속 올라간다는 거 올랐어요. 아니에요. 예. 4인 가족 기준으로 먹으려면 뭐 80만 원 든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뭐 가서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 바가지란 얘기가 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호텔 뷔페 가격 계속 올랐어요. 올해 이제 L 호텔 뷔페 같은 경우는 한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씩 올랐고요. 예. 인당. 네. W 호텔도 16,000원에서 2만 원씩 올렸대요. 역시나 왜 올렸냐 했더니 식재료랑 인건비 인상 때문이라고 하는데 아 이건 너무 과하다. 아. 그러다 보니까 누리꾼들의 반응 굉장히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네. 아니 안전관리위원 월급 뭐 한 1,000만 원 주냐 아. 이런 반응도 있고 말이 예. 안 된다. 짜장면 시켰는데 젓가락, 단무지 다 돈 내고 사 먹는 꼴이다. 추가 요금 내는 거다. 네, 이러니까 일본 간다 이런 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지역 축제나 뭐 전통시장의 바가지 얘기를 하지만 맞아요. 솔직히 이런 것도 일종의 굉장한 바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도 많이 가니까 일종의 배짱 영업 음.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겠습니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예. 비싸게 올려도 많은 분들이 오니까 네. 사실은 안 올릴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네. 식으로 좀 흘러가는지. 보니보니 한번 보내볼까요? 아, 그래요? 네, 보니보니. 제작비가 모자라서 안 제가 돼요. 가보니는 어때요? 윗분들과 상의 제작비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몇 달 모아서 예, 예. 보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넘어가죠.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자, 마지막 키워드. 네. 아, 또 반갑지 않은 키워드. 층간 소음입니다. 아, 근데 이 층간소음 연관어가 너무 무서워요. 아니 여기에도 흉기난동이 있죠. 흉기 네. 뭐 칼부림. 봤을 때 좀 네. 어떤 네. 사건 사고를 떠올리게 하는 키워드들인데 네. 무슨 사건이 또 있었습니까? 이번에도 좀 섬뜩한데 오늘 이제 판결이 난 사건이에요. 네. 서울 용산구의 100억대 아파트에서 100억대 아파트요? 비싼 아파트네요. 그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을 찾아가서 협박한 사람이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예. 뭐 여기까지는 흔한 층간소음 사건이랑 비슷합니다. 근데 협박으로 한 말이 너무 무서워요. 현관문을 고무망치로 막 치면서 예.
당신 아이들 발을 잘라버리겠다. 네, 집안에 아이들도 있었대요. 아이들이 뛰니까 네. 발을 자르겠다. 이거 들었으면 아이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트라우마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 기사 봤는데 이게 이제 한 1년 동안 층간소음으로 싸우다가 뭐 네. 이렇게 된 사건이라 그래요. 네, 맞아요. 그래도 이제 일단은 7천만 원 보상하고 서로 합의해서 이제 집행유예가 나온 건데 그 말이 진짜 심하긴 한데 너무 저 정도 말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해는 안 갑니다. 어쨌든 층간소음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은. 어떻게 두 분은 층간소음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제가 지금 아파트 사는데 네. 밑에 집에 계신 그 할머니 분께 이 방송을 빌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해를 많이 잘해주세요. 저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층간소음은 워낙 우리가 아파트에서 많이 살다 보니까 네. 누리꾼들이 공감하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른다. 오죽하면 저렇게 했겠느냐. 당해본 분들은 또 이해한다는 반응도 있긴 해요. 네. 원인 제공자는 돈 벌었네. 100억짜리 아파트인데 층간소음. 야 이거 이 비싼 아파트 부실공사 아니냐 이런 반응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100억짜리 아파트면 소리가 안 들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그쵸. 해요. 예. 그리고 그 원인 제공자는 돈 벌었네 이거는 어쨌든 그 윗집이 7천만 원 보상 받았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나온 댓글인 거죠. 네. 근데 뭐 이거는 말 그 협박 잘못됐죠. 근데 뭐 더 심한 사건들이 워낙 많았어가지고 아까 뭐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뭐 살인 사건도 있었고 네. 뭐 막 어떤 부부 살해하기도 하고 막 일가족 흉기 난동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사건들이 다 있었어요. 전직 씨름 선수가 또 이웃을 뭐 폭행하는, 맞아요. 뭐 살해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고. 작년이죠. 예. 주요 층간소음 사건들 나오는데 4대까지 일어나는 이런 좀 비참한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네. 유튜브에서 층간소음 복수하는 법 영상도 많이 공유가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잖아요. 그럼요. 네. 서로 이렇게 감정 싸움 하다 보면 정말 위험한 상황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층간소음 5개명 네. 빠르게 한번 딱 읽어주시죠. 좋아요. 5개. 오늘 우리 이거 읽고 한번 끝내보죠. 네. 자, 직접 대처 금물, 네. 소음일지 작성, 경찰 신고, 상담 조정 신청, 민사 소송 제기. 직접 대면하지 마시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대응하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서로 배려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네. 알겠어요. 오늘 오후의 키워드 이거 맞춰요, 괜찮은 것 빨리. 같아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틀어주시면 돼요. 내일은 같이 좀 춤 좀 춰주세요. 우워. 네. 빨리 끝내요.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마무리는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노을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시청자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 소비나 승급 축하해라고 했습니다. 아이와 필라테스를 배우는데 아이가 승급 시험에서 합격했어요. 축하해주세요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저도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소비나 축하합니다. 저도 필라테스 맛보기만 잠깐 해본 적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축하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인스타그램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뉴스오후가 함께 축복하고 축하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